안녕하십니까. 프레미아 텐시 싱가포르 김상목 팀장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대정부 보호 사항과 세무관리 핵심 포인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째, 대정부 보고 사항에서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주총회, 연차보고, 법인세 신고 등 중요 행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둘째, 싱가포르 조세 제도에서는 법인세율, 신설법인과 일반 법인을 위한 세제 혜택, 원천징수세와 같은 기업 운영과 직결되는 세금 제도를 정리드릴 예정입니다. 셋째, GST 등록 및 신고입니다. 싱가포르 GST 제도의 특징, 등록 요건, 신고 방식, 그리고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접수된 참가자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대정부 보고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운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정부 보고사항입니다. 대정부 보고사항은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주주총회, 연차보고, 법인세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GST 신고는 GST 등록 법인인 경우에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진행해야 하고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 소득 보고도 필요합니다. 즉, 폐업 전까지는 매년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주총회 연차보고 법인세 신고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후 진행되는 연차보고 신고는 아크라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기업청의 보고사항이며 추정과세 소득 신고 및 법인세 신고는 아이라스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국세청 보고사항입니다.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싱가포르 국세청에 ECI, 추정과세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500만 불을 초과하지 않으며 동시에 과세소득이 전무한 경우 ECI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당사의 결산 및 세무 서비스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회계연도 말 기준의 결산 구비 시에 ECI 신고 필요 유무와 함께 예상 법인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과세통지서가 통상적으로 2주에서 4주 내에 발행되며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이로라고 불리는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하신 법인은 얼마나 빠르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모든 법인들에게 자이로 등록하시기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은행을 사용하시는 경우 자이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첫 자이로 등록 시에는 원본 서명 서류 수령일로부터 등록 완료되기까지 3주 정도 소요되기에 여유 있게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이후에 감사보고서 혹은 스몰컴퍼니 여부에 따라 감사 면제 대상이라면 컴파일레이션 리포트라고 안내드리는 약식 감사보고서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 1,000만 달러 이하, 자산 1,000만 달러 이하, 직원 50명 이하, 세 항목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스몰컴퍼니로 간주되어 감사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약식 감사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 주주가 있다면 모회사와 최종 지배회사까지 전체 그룹 사이즈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약식 감사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고 감사는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초도 감사일 경우 감사인 측에서 비즈니스 모델, 오퍼레이팅 플로우, 그리고 회사 구조, 주주 구성, 유비오 등의 법인 관련 자료 취합 및 파악에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혹은 약식 감사보고서 구비가 완료되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주총회 개최하시고 주주총회 이후 한 달 이내에 싱가포르 기업청에 연차보고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상장사인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주총회 개최와 이후 한 달 이내 연차보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모회사가 있는 싱가포르 지사의 경우 연차보고 신고 기한은 한국 모회사의 주주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필요합니다. 연차보고 신고까지 완료한다면 싱가포르 국세청에 매년 11월 30일까지 세무조정계산서와 법인세 신고서 구비하여 확정 법인세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추정과세소득 신고는 가결산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확정 법인세 신고는 감사 혹은 약식 감사보고서 확정된 수치를 기초해서 신고 진행됩니다.
법인세 신고까지 완료하시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고사항들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부가세로 알고 계시는 싱가포르 GST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다르게 GST를 등록한 법인에 한해서만 GST 청구, 신고, 납부 및 환급 진행할 수 있습니다. GS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득보고는 직원을 채용한 모든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의무사항이며 고용주는 매년 3월 1일까지 직원에게 제공한 급여, 복리후생 등의 모든 지급 내역이 기재된 IR8A라고 불리는 소득명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오토 인클루전 스킴을 등록한 법인은 고용주가 별도 IR8A 서류 구비 없이 AIS 온라인 절차를 통해 모든 직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과세연도 2025년 기준으로 5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신 법인은 AIS를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정보에 따라 각 직원의 개인소득이 국세청에 자동 업데이트되고 직원들은 개인 의무사항으로 매년 4월 18일까지 온라인 신고를 통해 개인소득세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님 본인이 법인에서 급여 수령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대표님의 IR8A 구비 및 개인소득세 신고 진행 필요합니다. 해당 서비스 역시 당사에서 제공 가능하며 연락 주시면 서류 구비부터 신고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필수 보고사항 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25년 4월 1일 설립된 법인이 회계연도를 각 25년 12월 말과 26년 3월 말로 설정한 케이스를 통해 전체 신고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보통 설립이 진행되면 해당 설립일로부터 1년으로 끊어 케이스 2번과 같이 3월 말로 회계연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 본사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 회계연도를 12월 말로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케이스 1번처럼 12월 말로 회계연도를 설정한다면 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 기초하여 결산을 진행합니다. 해당 결산 자료를 기초하여 추정과세 소득 신고 및 이에 따른 예상 법인세를 26년 3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후에는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과세통지서에 기재된 법인세 금액과 기한에 맞추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산 자료를 기초하여 약식감사 혹은 감사보고서를 구비하여 6월 말까지 주주총회 개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즉 7월 말까지 연차보고 신고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 법인세 신고를 26년 11월 말까지 마무리하시면 1년 사이클 마무리됩니다. 케이스 2번처럼 회계연도를 26년 3월 말로 설정하신다면 25년 4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의 자료 기초하여 결산을 진행하시고 6월 말까지 추정과세 소득 신고 진행해야 하며 약식감사 감사보고서 구비해서 9월 말까지 주주총회 개최하시고 주주총회 이후 한 달 이내인 10월 말까지 연차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연차보고 한 달 후인 26년 11월이 아닌 다음해 27년 11월에 맞춰 진행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조세 제도와 세제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보면서 싱가포르 조세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 세율은 17% 단일 세율이며 특정 조건에 부합 시 설립일로부터 3년간 신설법인 소득공제제도 혹은 모든 법인에게 제공되는 부분공제제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GST는 2024년 1월 1일부터 9%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배당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소득과 싱가포르 외에서 싱가포르 내로 수령한 배당금 및 이자소득 모두 신고 대상이나 조세 감면 대상에 부합되는 해외 원천 배당금 및 이자소득의 경우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 징수세는 싱가포르 법인이 비거주 기업 또는 개인이 싱가포르 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 시 적용됩니다. 원천 징수 적용 시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 징수해서 싱가포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세율의 경우 지급 목적에 따라 로열티 10%부터 경영진 보수 24%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이중 과세 방지 협약 기초에서 세율의 인하 혜택 받을 수 있으나 한국 법인 혹은 개인의 거주자 증명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시기는 지급일 혹은 계약서 기초한 지급 의무 발생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두 번째 달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자의로 통해 자동 납부하신다면 해당 월 25일에 자동 이체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천세 발생 여부를 몰라 신고 기한이나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원천세에서 불필요한 가산세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용역 계약 및 진행 발생 시점에 연락 주시면 원천세 발생 여부 확인 및 기한 내 신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기업의 세액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신설법인 소득공제와 부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신설법인 소득공제 제도는 법인 설립 후 최초 3년간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의 첫 10만 달러까지는 75%를 공제받을 수 있고 그 다음 10만 달러까지는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싱가포르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연도에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수가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소 1명 이상의 개인 주주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된 사업이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분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제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며 최초 1만 달러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75%를 공제하고 다음 19만 달러 소득에 대해서는 50%를 공제합니다. 적용하면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신설법인은 초기 3년간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부분공제를 통해 기본적인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법인세 감면 제도의 효과를 실제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소득이 20만 달러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세제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세액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아무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 17%를 적용한다면 세금은 약 3만 4천 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신설법인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최초 10만 달러 소득에 대해서는 75%를 공제하고 다음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50%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약 12,750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단순 계산과 비교했을 때 무려 21,250달러를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분공제 제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분공제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며 첫 1만 달러에 대해서는 75%가 그 다음 19만 달러에 대해서는 50%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16,575달러로 세금 절감 효과는 17,425달러에 달합니다. 즉 동일한 20만 달러의 소득이더라도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은 34,000달러에서 12,750달러까지 거의 3배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법인세 제도는 겉으로는 단일세율 구조이지만 세제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의 GST 등록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GST의 세율과 적용 범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은 기본 세율 9%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매출은 원칙적으로 GST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해외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국제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래는 명세율이 적용됩니다. 명세율 거래의 경우 GST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나 여전히 과세 대상 매출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될 뿐 과세 체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범위에서 벗어나는 특정 거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융 서비스나 부동산 관련 거래는 GST 면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거래는 GST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매출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GST 등록법인은 매출을 발생시킬 때 단순히 세금이 붙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해당 거래가 과세인지, 영세인지, 면세인지 정확히 분류해 장부와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소신고 또는 불필요한 납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회계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GST는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 성격에 따라 9% 과세, 0% 영세 또는 면세로 나뉘어 관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매출이 어떤 세율로 적용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춰 GST 신고 체계를 갖추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GST 등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컴펄서리, 강제적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발론터리, 자발적 등록입니다. 먼저 강제적 등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최근 12개월 동안 발생한 과세 매출이 100만 달러를 초과했거나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매출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반드시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매출 100만 달러 초과일 또는 예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이 과정에서 계약서나 인보이스와 같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와 등록 절차는 약 5일에서 1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반면 매출이 아직 1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필요에 따라 GST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 등록입니다. 다만 자발적 등록의 경우 절차와 요건이 좀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GST 교육 과정과 퀴즈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약 2만 달러의 규모의 보증금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납부와 환급이 모두 자이로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이로 등록도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최소 2년간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매 분기 또는 월 단위로 GST 신고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역시 일반적인 의무 등록보다 시간이 더 걸려 보통 2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1월 이후 자발적으로 GST를 등록하는 모든 신규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의 사용이 의무화된다는 점도 함께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등록을 결정하기 전에 회사의 매출 구조와 현금 흐름, 행정 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GST 등록이 완료되면 기업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인은 분기별 신고를 진행하며 일부 기업은 월별 신고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신고 기한은 각 분기 혹은 월이 종료된 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비교해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산출해야 합니다. 납부와 환급은 모두 자이로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GST 등록 시 자이로 계좌 등록은 사실상 필수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GST 등록법인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는 회계기간이더라도 0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누락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GST 신고 일정을 항상 관리하면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저희 프레미아 TNC에서는 CMS 회계 서비스를 통해 월 혹은 분기 결산과 GST 신고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실수 없이 모든 신고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GST 신고 주기를 실제 일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는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이고 해당 분기에 대한 GST 신고는 4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는 7월 말까지,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는 10월 말까지, 마지막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4분기는 이듬해 1월 말까지 신고하는 일정이 됩니다. 이제 GST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인 이인보이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정부기관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외에 GST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장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모든 GST 등록 법인의 의무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GST 등록 기업과 2025년 5월 이후 신규로 GST를 등록하는 기업에게는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자율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일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점 이후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하는 신설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이란 GST 등록 신청 시점 기준으로 설립된 지 6개월 이내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자발적으로 GST를 등록하는 법인은 설립 시점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해야 합니다. 결국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최종적으로는 모든 GST 등록 기업으로 제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GST 등록 기업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같이 OVR 제도를 통해 GST에 등록한 사업자나 리버스 차지 제도에 따라 GST를 등록한 법인들은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단순히 기존 세금계산서를 전제화하는 수준을 넘어 발행 방식 자체를 새로운 체계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이 탑재된 ERP, 회계재무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회계 세무 프로세스와 자동 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IMDA가 승인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입하여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웹포털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ERP 설치가 필요 없고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발적 GST 등록을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석 신청 시에 전달 주신 사전 질의사항들에 있어 2가지 정도 공유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비용이 나가지만 주로 한국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도 싱가포르 법인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국세청은 매출 발생을 위한 사업 목적의 지출이라면 해당 비용이 해외에서 사용되었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비용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싱가포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증빙입니다. 영수증,
인보이스, 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지출이 회사의 사업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사용과 섞여 있다면 세무상 송금불산이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 단계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배제하고 지출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GST 등록은 완료했는데 계획했던 프로젝트 사업이 정상 진행되지 않아서 매출 매입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가 굳이 필요한가요?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합니다. GST 등록이 완료된 이상 매출과 매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가 없을 때에는 모든 항목을 0으로 기재해 신고하는 이른바 제로 파일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국세청은 신고 누락으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누적된 벌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매출과 매입 유무에 관계없이 정해진 신고 주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별도 확인을 거쳐 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벌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결국 GST 등록 자체가 곧 신고 의무를 의미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싱가포르 법인 운영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법인의 대정부 보고 의무와 세무관리, 그리고 조세제도와 GST 신고 절차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문과 사례와 함께 검토하면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도 함께 공유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더 깊이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별 상황에 맞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프레미어 TNC 온라인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담자가 직접 연락을 드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다양한 주제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싱가포르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